이번에는 22번 재적 측정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을 측정하는 공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후보식, 두 번째 스말리안식, 세 번째 리케식.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면 후보식이 가장 그래도 비중이 높습니다.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후보식이 사실은 제일 쉽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후보식 공식을 외울 때 V는 RL이고요. 근데 4분의 파이 D제곱 L인데 이 4분의 파이가 얼마냐?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 후보식은 0.785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예를 보면 중앙직경 0.4m 그쵸? 길이가 10m일 경우 후보식으로 제적을 구하라 이렇게 주면 위에 있는 공식을 대입만 하면 되죠. 0.785 곱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10은 1.256 세제곱미터다. 쉽죠? 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의외로 공식만 외우면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스말리안 식은 보시면 먼저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 원구 직경이 20일 때 말구 직경은 10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길이가 6m인 통나무의 제적을 스말리안 식으로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적용하는 공식은 이 앞에 있는 이 공식이죠. 그렇죠? 예, 이 공식으로 지금 적용을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원구지름 말구지름 곱하기 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785 곱하기 2분의 0.2의 자승 플러스 0.12의 자승 곱하기 6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구지름이나 말구지름을 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케식은 시험 비중이 최근에는 거의 뭐 없는데 어쨌든 V는 6분의 L 곱하기 원구 단면적 더하기 그쵸? 4R 중앙 단면적 플러스 말구 단면적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러 번 쓰면서 한번 암기를 해 두시면 어쨌든 문제가 제적 측정 후보식 스말리안식 리케식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이 공식들 특히 1번 후보식과 2번 스말리안식은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의 말구 직경 자승법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6cm 미만과 6cm 이상일 때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말구 직경 자승법도 공식을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4번의 수관석회 최근에 나온 적이 뭐 3년 동안 없지만 그 2016년도 2015년도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자, 수관석회란 나무의 생장 과정을 알고 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관을 해석 측정하는 것이다. 수관석회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생장 과정을 알고 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관을 해석하고 측정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수관을 해석하고 측정한다. 자, 그 과정은요. 원판을 먼저 채취하고 원판을 측정한 다음에 수고 생장량, 생장 곡선을 그려서 수관석회도를 작성한다. 이런 순서대로 수관석회를 하고요. 수관석회도의 종류를 쓰시오.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관석회도의 종류. 뭐죠? 수고곡선법, 그 다음에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이 3가지가 있다. 수고곡선법은 임령의 단면고와 연륜수를 연결한 그러니까 임령의 단면고하고 연륜수를 연결한 수고곡선으로 연급의 수고를 결정하는 거고요. 직선연장법은 수관석회도에서 어떤 연급의 맨 나중의 단면하고 그 바로 앞 단면의 값을 연결을 해서 수고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평행선법은 수관석회도 밖에 있는 연급의 선과 평행선을 그어서 연급의 수고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수관석회도의 종류를 쓰시고 그러면 3가지가 있다.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이렇게 큰 제목만이라도 좀 이해하시면 암기를 하시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수관석회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크게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기억나는 대로 풀어서 쓰시면 되고, 수관석회도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제목만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이 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 자, 우리가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최근에 나왔죠. 2020년도 4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답은요. 첫 번째 기록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기록. 예. 계속 적어 나가는 거죠. 이게 이 나무가 올해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가 알려주고 있죠. 또 생장추, 나무 수간에다가 생장추를 그쵸? 꼽아서 그거를 추출해낸 다음에 그 생장추를 보고 나이테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흉고직경. 네, 흉고직경에 따라서 이게 대략 흉고직경이 얼마면 이 나이의 연령이 얼마쯤 되더라, 이런 평균값을 가지고 또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기록, 나이테, 생장추, 흉고직경 중에 세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임목체적 형수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별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5개나 있는데 2018년도에 1회차에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 4회차에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2000년도에도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00년도에는 밑에 있는 27번 형수와 주요 인자의 관계, 이게 200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임지기만가법 계산 문제와 주요 인자 관계 문제를 앞에서 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번 형수법 계산 문제와 27번 주요 인자의 관계가 시험에서 사실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 26번이 형수법 계산 문제가 2019년도 4회차에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뭐가 나왔어요? 인자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26번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2021년도에는 형수법 직경과 높이가 같은 원주 최적과 수간의 최적비를 형수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 직경을 가슴 높이에서 취한 것을 흉고 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죠. 흉고 단면적이 20제곱미터, 수고가 15m, 흉고 형수가 0.5일 때의 제적을 구하시오. 뭐에 의해서? 형수법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흉고 형수가 주어졌다. 이 얘기는 형수법에 의해서 제적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형수법은 V는 GHF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그래서 20, 여기 보시면 흉고 단면적이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 단면적 곱하기 H 높이죠. 그쵸? 그래서 H 수고가 15m니까 15 곱하기 흉고 형수가 F가 형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흉고 형수가 0.5는 150 헥타르당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런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꼭 암기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고득점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7번 형수와 주요 인자 관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3회, 2000년도 1회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죠, 최근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형수법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요 인자가 나온다 그랬죠. 인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형수법 계산 문제가 나오고, 형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답을 쓰기 위해서. 자, 형수가 그럼 뭐냐? 저 위에 있었죠?
원주 최적, 그쵸? 원주의 최적과 수간의 제적비를 우리는 형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원주가 이렇게 있죠. 원주가 원기둥을 우리는 원주라고 그러죠. 원주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는 실제로 이 원주처럼 수직으로 위로 똑같은 두께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나무는 이렇게 자라죠. 아래가 두껍고요. 위가 좀 얇죠. 자, 그러니까 원주의 최적분의 이 수간의 최적을 우리는 형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러면 형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위가 1번 보실게요. 1번, 27번에 1번. 지위가 양호할수록 형수는 작다. 지위가 양호하다라는 거는, 지위라는 거는 우세목의 판단 기준이죠. 나무가 지위가 양호하다라는 거는 건강한 나무, 우세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우세목으로 키우면 아래 밑둥은 굉장히 크고요. 위에는 이렇게 점점 얇아지죠. 우세목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자라죠. 자, 그러면 이 원주의 최적에 비해서, 그렇죠? 수간의 제적이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양호하면 형수는 작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간 밀도가 밀할수록 또는 성장이 좋을수록 형수는 이번에는 크다. 자, 형수가 크다라는 거는 이 원주와 같은 모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형수가 큰 거는 이렇게 일자로 자라는 거죠. 일자로.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 일자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게 형수가 큰 거죠. 원주의 최적하고 이 수간화 최적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형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간 밀도가 밀할수록 나무를 밀식을 한다라는 얘기는 공간을 많이 주지 않고 빽빽하게 심을 때를 우리는 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면 서로 그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위로만 자라죠. 그러니까 밀실하면 위로 자라기 위해서 나무가 원주의 최적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형수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원주 최적분의 수간 밀도가 이 원주 최적과 이 수간 밀도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도 다 이제 같은 관계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지하고가 높을수록 수간량이 적은 나무일수록 형수는 크다. 결국은 형수가 크다라는 거는 그쵸? 거의 일자로 자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고가 높을수록 직경이 클수록 형수는 작다. 그쵸? 굉장히 우세목이나 큰 나무들은 직경이 큰 나무들은 형수가 작아지는 거죠. 연령이 많을수록 커지나 벌기정에 달할수록 형수는 거의 일정해진다. 그러니까 나무도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형수는 일정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이 5가지 중에 형수와 주요 인자관계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를 써라 4가지를 써라 이렇게 할 때 요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한 줄에 답을 2가지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답. 자, 1번 지위가 양호할수록 형수는 작다 썼어요. 두 번째는 수간 밀도가 밀할수록 형수는 크다. 그 다음에 성장이 좋을수록 형수는 크다. 이러면 벌써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쓴 거죠. 네, 이런 요령이 있어야 좀 답을 쉽게 쓸 수 있고 점수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다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풀어서 더 많은 항목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것도 요령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8번 표준목 제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인자 3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형수법하고 같아요. 형수법. 그렇죠? 네, 형수법 공식 기억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여드릴게요. V = GHF. 형수와 단면적과 그렇죠? 높이.
수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HF V는 GHF다 이거죠. 그래서 흉고직경, 수고, 흉고형수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네, 형수법에 의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제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식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인자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29번 문제 볼까요? 인분의 제적 측정에 보면 표준목법이 있고요. 표본조사법이 있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이 표준목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019년도 1회, 2회 연속 나왔었고요.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3회차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표준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급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우드법, 세 번째 우리히법, 네 번째 하르티법.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표준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4가지가 있다. 단급, 드라우드, 우리, 하르티.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슨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드라우드법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히법이 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르티법도 한번 나왔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이 3가지가 드라우드, 우리히, 하르티 이렇게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드라우드법의 핵심은 직경급의 본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우리히는 계급의 본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르티는 계급의 흉고 단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차이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표본조사법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3번에 보시면 표준지법이 있어요. 표준지법 중에 기억에 있는 각산정 표준지법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분 안에서 표준지법이란 인분 안에서 일정한 면적의 임지를 선정하여 그 제적을 조사한 다음에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전체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각산정 표준지법은 2019년도 2회차에 한번 나왔는데요. 표준지 설정과 매목조사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릴라 스코프의 단면적 개수와 인목본수를 이용해서 제적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산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단면적 개수와 인목본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흉고 단면적 합계와 인분의 제적값을 산출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이게 앞에서 본 공식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V는 GHF. 뭐죠? 흉고법이죠. 흉고법. 네. 자, 흉고법인데 여기 보시면 K하고 N. K는 뭐냐면 단면적 계수와 인목본수를 합치면 그게 흉고직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산정 표준지법은 흉고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식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30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어식에 의한 표준 벌체량.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표준 별체량을 하이어식에 의해서 구하시오. 여기 보시면 문제 평균 생장량과 현실 축적, 법정 축적, 조정 개수를 따로 주죠. 그렇죠? 조정 개수가 0.7일 때, 이 조정 개수를 줄 때 하이어식에 의해서 벌체량을 구해라. 이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요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쯤에 한번 나오고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31번 해론 공식에 의한 단면적 산출법. 이것도 공식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32번에 살림의 기능에 따른 분류 6가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2019년도에도 나왔지만 지난 2000년도에도 나왔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살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이거든요. 살림에 대한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살림의 기능에 따른 분류 6가지. 첫 번째, 목재생산림, 그 다음에 수원함양림, 자, 그 다음에 산지재해방지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림, 그 다음에 산림휴양림,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전림.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은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산림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산림이다.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원함양림, 그 다음에 산지재해방지림, 산에 산사태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지림, 이런 의미들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림, 이건 건들면 안 된다, 이건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산림휴양림,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환경보존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산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기능은 수시로 산림 공부를 하는 한은 쓰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3번 산림 측량의 종류. 측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위 측량, 산림 구획 측량, 시설 측량,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산림 경영 계획의 시설 계획 종류 4가지. 자, 산림 경영 계획의 시설 계획에는 주로 임도가 있고요, 또 사방이 있고요, 사방댐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에는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를 개량하고 임도를 보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사방에는 산지사방과 예방사방과 사방지 추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방댐에는 사방댐을 시설하고 또한 사방댐을 준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연휴양림에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에는 자연휴양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산림 경영 계획에 넣을 수 있다.